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암 검진 항목 중에서 몇 살 때부터 이런 검진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몇 살 때부터는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래 가지고 이제 권장하는 이런 이제 검진들이 있어요. 국가 암 검진 중에 꼭 받아야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필수적인 암 검진 항목 중에서 몇 살 때부터 이런 검진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몇 살 때부터는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래 가지고 이제 권장하는 이런 이제 검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에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시경을 이제 2년마다 하는 걸 권하고, 예전에는 우리 위 조영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별로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위 내시경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0세 이상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이 엄청 높았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기 때문에 위암은 40세 이상에서는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짠 음식이라든지 담배, 또 한국 사람이 헬리코박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이게 만약에 빨리 발견되면 생존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빨리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면 치료가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 권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위암보다는 조금 더 연령이 높고 한 50세부터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되게 이제 대장 내시경을 많이 권하죠. 우리가 2년마다 하는 검진에서 보면은 대변에 자멸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 혹시 안에 용종이라든지 어떤 암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넘어가서 하는 건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대장암이 요즘에 어때요? 갈수록 많아지는 암이에요. 그래서 발생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거예요. 50세 이후가 되면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고, 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암으로 넘어가기 전에 되게 이제 용종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암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기에 용종을 발견이 되면 빨리 떼주고, 만약에 용종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볼 때는 이제 간암. 간암은 우리가 이제 보통 40세 이상에서 하라고 해요. 특히 간염이 있는 분.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나 아니면은 보균자, 이런 경우는 간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 권하고, 이때는 주로 이제 초음파,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 하게 되면 알파 비토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6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간암을 특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나 혈액 검사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하지만 간암은 워낙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만약에 발견됐을 때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세 이상이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조기에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자궁경부암은 이제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방주사도 이제 맞게 하는데, 여성에서만 맞는 게 아니고 남성도 이게 맞으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20세 이상 여성으로 하고 있는데,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맞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되게 자궁경부에 면봉 가지고 세포를 긁어 가지고 검사하면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특히 자궁경부암 검사는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도 이제 되게 촉진 같은 것을 이제 본인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은 40세 이상에서 이제 발생률이 높죠. 근데 요즘에는 환자분들한테 30세도 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워낙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초경이 빨라지고, 또 여성분들이 결혼을 요즘에는 늦게 해요. 그래서 초산이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노출 시간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되게 자료에 보면 40세 이상으로 나와 있지만 30세 이상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하는 검사는 뭐 요즘에 뭐 초음파도 하기도 하고 맘모그래피라 해가지고
단순 촬영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2년마다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한테는요 아주 암이 흔하거든요. 또 한국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 많아요. 그래서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하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검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가암검진 외에 특별히 해봐야 할 검진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런 문제 특별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어떤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필요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검사는 특히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 폐암은 우리가 일반 건강 검진할 때 단순 촬영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 촬영에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암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든지, 또 아니면은 집안에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았다든지, 여러 가지 면이라든지, 혹시 또 폐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55세,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이상 피운 경우에는 폐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단순 엑스레이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CT를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라 하는데, 특히 요즘에 좋은 것은 저설량 CT가 나와 있거든요. 방사선 양이 그리 많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55세 이상 이 폐암 우려가 되는 분들은 저설량 CT를 권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상당히 남성들한테 많은 암이고,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뼈 전이 같은 게 발견할 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암은 특히 우리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음식이 너무 이제 그 서구화된 뭐 육류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유제품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검사를 권하고,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렇대요. 예전에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암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 해보니까 전립선에 암세포가 있는 경우가 거의 75%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암으로 발전해서 발견돼 가지고 전립선 암을 치료한 사람들 말고도 전립선 암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다른 뇌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으로 사망을 한 사람들도 전립선 부검을 해보니까 암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은 조금 특별히 더 자주, 그리고 내가 음식 습관이 안 좋다, 가족력 있는 분들은 별도로 PSA 검사라든지, 아니면 항문에 손을 넣어서 초음파를 하거나 또 수직 검사를 해서 어떤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요, 췌장암은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췌장염이 있거나, 만성 췌장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CT나 MRI 같은 것을, 아니면 또 초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는 것을 권해요. 췌장암은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검진, 일반적인 검진상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또 애우는 되게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족력이나 염증이나 또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MRI, CT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의하고 근데 꼭 상담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런 검사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부분들,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은 되게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예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게 가족력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특히 뭐 브라카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뭐 브라카 검사가 나왔는데 내가 이게 브라카 관련된 암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유암이나 대장암, 우리 모든 암은 가족력이 있을 때는 이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때는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꼭 관련된 암에 대한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질환, 예를 들어서 간, 그 다음에 뭐 당뇨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췌장염이라든지, 또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검사를 해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용종 같은 게 이렇게 발견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용종도 성질이 어떤데
이런 성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부에 혹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이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혹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이 암을 잘 일으킬 수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자기 생활 패턴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음식, 식이 일지 같은 걸 또 좀 써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려면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또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 건지 연관되어 있는 암 검사를 받는 게 좋겠고, 또 우리가 직업적으로 암을 잘 일으키는 게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이제 건축 같은 게 하면 이제 성면 같은 걸 많이 썼죠. 특히 예전에 우리 스레트 지붕, 이게 성면이거든요. 거기다 스레트 지붕 쪼가가지고 거기다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 그때는 이런 상식이 없어가지고 참 위험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화학 물질하고 접촉이 된다든지 어떤 전자파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노출 기간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접촉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암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전문의하고 상담해야 될 부분이, 자, 얼마 간격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좋겠는가, 또 어떤 검진을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담을 해서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엑스레이만 찍어도 될 걸 CT를 찍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 MRI를 찍는다든지, 아니고 이거는 꼭 CT를 찍어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 뭐 혈액 검사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전문의한테 이걸 물어봐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좋겠는가. 그래서 이거 쓸데없이 어떤 막 방사선을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괜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